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을 한 번에 잡는 거. 근데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밸류는 이렇게. 첫 데이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추가하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딕셔너리 안에는 순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2월은 28일로 하고, 그러면 이거를 리스트로 할 때는 뭐 month last days라고 해놓고 음,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넣으면 되죠.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음, 각각의 인덱스를 써줌으로써 접근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문제가 요구하는 건 딕셔너리니까 중괄호로 써놓고, 키값인 1월, 그리고 1월의 밸류는 31, 3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키값을 각각 1, 2, 3월 이렇게 써준 다음에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값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키값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사용법이 다르죠. 요게 리스트, 이게 딕셔너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렇게 장점, 단점 했는데 어, 단점. 단점은 뭘까요? 리스트 단점. 자, 리스트의 장점이 넣을 때 편한데 단점은 빼올 때 불편하죠. 데이터 빼올 때 불편. 어, 인덱스가 내가 찾고자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인덱스를 알고 있어야 돼서 데이터를 빼올 때 불편합니다. 딕셔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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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리하죠. 근데 데이터 넣을 때가 불편하죠. 왜냐면 넣을 때 키값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변수명 만들 때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 암시하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딕셔너리에서도 키 이름에다가 이런 맥락으로 키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키 이름을 그 서식이라고 하죠. 서식을 통일시켜줘요. 통일시켜줘야 돼요. 여기서는 1월이라고 썼는데 밑에서는 뭐 한자로 2월 이렇게 쓰고 밑에서는 3월 영어로 막 마치라고 써놓고 이러면은 만약에 데이터를 빼올 때 불편하죠. 리스트로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죠. 키값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식도 통일시켜줘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규칙을 부여해야 한다. 딕셔너리와 리스트의 장단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각 달의 마지막 날인데 이거 그냥 1월부터 3월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담아놨고, 어, 근데 이게 포문으로 해서 담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담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키, 키 이름을 정해주고, 2월은 28일까지, 3월은 31일까지 이 상태로 해놓고, 출력을 해보면은 딕셔너리니까 중괄호로 나오고, 키값과 키에 해당하는 밸류까지 나오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를 반복문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수동으로 넣었습니다. 수동으로. 반복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문인데 뭘 써야 될지. 일단은 포문을 써보도록 할 건데, 음, 레인지를 써볼게요. 레인지. 그러면 이 레인지 안에다가 인자로 범위를 써줘야 됩니다. 범위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1월, 2월, 3월 담아야 되죠. 그러면 0월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초기 써주고, 3월까지면 4까지. 이 뒤에 스텝은 안 써주면 자동으로 1씩 증가하니까 쓸 필요 없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3 더하기 1 해가지고 좀 헷갈릴 때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소 3개를, 이 범위 내에 있는 요소를 i에다 넣겠죠. 그런 다음에 i에다가 월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먼스에다가 저장할 거고, 그리고 나서 먼스를 출력하면은 몇 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빨간 줄. i에 이 범위 내에 있는 숫자가 들어간다 했죠. 그럼 얘는 정수네요. 얘는 문자고, 파이썬에서 정수와 문자의 덧셈 연산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를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면은 되죠? 그러면 이제 1월, 2월, 3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력한 먼스의 값을 이 딕셔너리의 키 값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먼스의 라스트 데이즈의 먼스 얘를 31로 해 놓으면 모든 그 키값은 1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나오는데, 그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가 전부 다 31로 되겠죠? 왜냐면 31로 저장해 놨으니까. 2월만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2월에 대한 처리. 그러면 반복문이니까 이거 12월까지 할 수 있겠죠? 범위를 12로 바꿔놓고, 어, 이렇게 했을 때 모든 키값에 대한 밸류를 31로 정해놓고, 만약에
어, i가 2라면 이거 i가 2라면 28일로 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이 30일을 다른 변수에다가 넣겠습니다. 라스트 데이는 30일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i가 2인 경우 라스트 데이 값을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순서가 조금 여기를 28로 그러면 i가 2인 반복문을 돌 때 라스트 데이 값이 31에서 28로 바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2월에 대한 처리는 성공했지만 이제 나머지 마지막 날이 30일인 경우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됐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n이라는 키워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lif로 해놓고 i가 3월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30일인 달 4월 있죠? 6월, 9월, 11월 맞죠? 잠깐 4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네 가지 이걸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가 이 안에 있는 숫자면 4월, 6월, 9월, 11월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그때 라스트 데이의 값을 30이라고 해주면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다 처리되고 그러면 세 번째 버전도 보겠습니다. 여기선 어떻게 할까요? 딕셔너리가 있는데 리스트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얘의 리스트 버전으로 해보자면 31, 28, 31, 30 8월까지 했으니까 이러면 한 번에 다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지우고 이거 실행하면 리스트 형식으로 나옵니다. 각 달의 끝날을 담은 리스트를 이용해 볼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i랑 변수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enumerate 쓸 수 있죠? 그러면 i가 인덱스일 거니까 i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거를 스트링으로 만들고 얘랑 월을 더하면 1월, 2월, 3월, 4월 되겠죠? 이거를 month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그러면 얘가 곧 이제 딕셔너리의 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에 month 이거는 각 달의 끝날을 담고 있는 last day 하면 되겠죠? i가 0일 때 1월이고 1월의 키값이 last day에 있을 거고 밸류가 그러면 리스트 버전이 아니라 딕셔너리를 출력하면은 담기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인덱스랑 밸류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기 전에 각 달의 끝날을 먼저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가져올 때 이뉴머레이트로 뽑아와서 딕셔너리의 키값을 만들고 키값 만들어졌으니까 해당하는 밸류도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죠. 한 번에 담고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인데 한 번에 담는 거니까 이걸로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반복문으로 넣는 건데 여기는 한 번에 넣는 거니까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입니다. 수작업이면 여기에다가 키값을 각각 넣으면 되겠죠. 수작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끝이고 다음 문제. 이번에는 퀴즈라는 게 나왔죠. 이걸 이용해서 순회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문으로 얘를 순회하면서 얘의 키를 뽑아 온 다음에 그러면 키를 뽑았을 때 1월, 2월, 3월이 나오고 얘를 써주지 않아도 키값이 디폴트니까 나오는데 이 키값도 키스라고 해서 출력을 해버리면 키의 리스트 값이 나오는 거죠. 리스트 형태가 나오는 거죠. 키 순회 출력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키스 써서 해도 되고 정답은 이거 두 개. 다음 문제. 이번엔 키스 키만 가져오는 걸 이용해서 키와 밸류를 순회 출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키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은 해야 돼요. 그러면 키가 어차피 먼스니까 먼스라 해놓고 먼스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키만 뽑아오고 키만 뽑아오는데 밸류도 가져와야 됩니다. 밸류 키에 해당하는 밸류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게 last day라고 하겠습니다.
라스트 데이까지. 그러면 라스트 데이가 반복문에서 쓸 수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만들어주면 되고, 라스트 데이를 30일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줘야죠. 먼스는 키값인데 문장이고, 라스트 데이는 밸류인데, 밸류가 아니죠. 여기 정수인데, 정수와 문장의 연산 안 되니까 문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은 31일이 전부 다 고정으로 나오겠죠? 몇 월은 며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2월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밸류 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밸류는 여기 있으니까 이 밸류의 딕셔너리에서 접근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어차피 얘는 키니까 딕셔너리에 대괄호 안쪽에다 키를 써주면 그 안에 있는 밸류 접근하는 거니까. 먼스가 1월일 때 밸류를 라스트 데이에다가 저장하고 출력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월에 대해서 처리를 한 거죠. 네. 이번에는 밸류스로 밸류 순회 출력입니다. 키스가 아니라 그러면 밸류겠죠, 밸류. 그러면 먼스가 아니라 라스트 데이가 적절하겠네요. 가져온 거 출력하면 이걸로 끝이고 밸류 값만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템즈 둘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키랑 밸류를 한 번에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려면 두 개를 한 번에 저장을 못하니까 변수에 밸류 변수 두 개 있어야 되고, 이 딕셔너리에서 아이템즈를 써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할 때는 이렇게 쓰면은 튜플 형식의 데이터가 나오죠. 튜플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3번 반복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게 정답은 아니고 키랑 밸류를 이용해가지고 덧셈 연산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몇 월은 밸류는 인트니까 바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하면 끝났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각 달의 마지막 날 한 번에 담았고 3월의 정보를 삭제하는 거. 제거는 쉽죠. 딜리트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근데 제거하기 전에 제거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출력문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의
3월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3월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키 이름이랑 딕셔너리랑 연결된 변수 이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워졌는지 확인만 해주면은 3월은 없죠. 그리고 이것도 삭제니까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if문을 써가지고 3월이라는 게 있으면 왜 여기다 썼지? 그때 지우도록. 그러면 이거를 2번 지우는 시도를 해도 문제가 없죠. 여기서 처음에는 있으니까 지웠지만 여기서는 없으니까 안 지웠죠. 만약에 이거 없으면 문제가 되죠. 여기서 이미 한번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장치 항상 있어야 되고. 다음 문제. 2월의 정보를 28일에서 29일로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죠? 2월의 키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꾸기 전과 바꾼 뒤를 보면은 바꾸기 전에 28일에서 바꾸고 나서 29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안전장치가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있는 키 값을 중복해서 쓴다면 29일에서 30일로 바뀌니까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2월이라는 게 있으면 그때 바꾸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4월이 없으면은 없는 키 값을 쓰게 되면은 얘는 그냥 딕셔너리의 추가인데 있지도 않은데 하려고 하면은 키 에러 발생할 수 있으니까 키 에러 발생하기 위해서 이것도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2월을 29일로 서울과 5월의 정보도 추가하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거 처음 상태는 이렇습니다. 추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즈 2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2월 29일이라 할 거고 4월은 30, 5월은 30일 이렇게 썼어요. 새로운 딕셔너리 만들고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얘는 이 딕셔너리는 1, 2, 3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새로 만든 딕셔너리는 2월, 4월, 5월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럼 여기서 키값이 중복되는 건 2월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두 딕셔너리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소가 총 5개가 되겠죠? 2월은 키값이 겹치니까 키밸류가 키 이름이 겹치니까 6개가 아니죠. 자, 이제 이거에다가 업데이트를 쓸 거예요. 업데이트라는 거. 그리고 업데이트 하는데 인자로 두 번째 만든 걸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2월 바뀌었고 4월과 5월의 정보도 추가가 됐죠. 이 업데이트는 이제 쓰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얘를 호출하는 이 주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두 번째 딕셔너리랑 첫 번째 딕셔너리가 전도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전도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원래 있던 첫 번째 딕셔너리를 이런 내용으로 업데이트했죠. 겹치는 키값이 있으면 새로운 내용의 키 밸류로 업데이트했고 없는 내용이었으면 추가했고 그럼 여기서는 주체가 두 번째 딕셔너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키 그리고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 비교해가면서 2월은 겹치니까 29에서 28로 바뀌겠죠. 그리고 1월과 3월이 없으니까 추가가 되겠죠. 추가되는데 이미 있는 거 뒤에 추가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2월은 29일이네요. 그러면 29에서 28일로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1월과 3월은 추가가 됐습니다. 4월, 5월은 그대로 있고 근데 왜 2월은 왜 29일이지? 업데이트를 쓰면은 이 안쪽에 있는 내용으로 추가가 되거나 변경이 됩니다. 이 내용이 원래 있던 게 근데 이것 때문인가? 어, 이것 때문이었네요. 이게 지금 원래 있던 거를 2월이 여기서 2월의 키값이 바뀌었으니까 29일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래서 업데이트를 사용할 때는 누가 주체고 누가 인자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딕셔너리에 4명의 나이를 담아야 되죠. 4명의 나이 에이지스라고 해놓고 딕셔너리니까 중괄호 라고 할 건데 만약에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를 잠깐 영수 11살, 영희 12살, 철수 13살, 민수 14살인데 딕셔너리로 먼저 하지 말고 리스트로 한다고 했을 때 13, 14 자,
자, 이것만 봤을 때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얘네가 누구의 나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딕셔너리 형태로 관리하면 더 편한데 리스트로 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넣어준 나이 값이 영수가 항상 11살이라는 법은 없죠. 리스트에서는 누가 몇 살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변수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뭐 QQQ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ages라고 써야 되고 어,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리스트로 했을 때 딕셔너리로 해야 되는 걸 리스트로 했을 때 나이를 이 얘네들이 1년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건데 그럴 때 지금 이 조건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리스트만 봤을 때 누가 몇 살인지 모르니까 에이지스의 누구의 나이가 15이 됐는지 12이 됐는지 13이 됐는지 14이 됐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철수가 지금 13살이니까 한 살 더 먹으면은 딕셔너리로 하면은 키값을 알고 있으니까 14로 업데이트 해주면 철수가 한 살 더 먹은 걸로 해줄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리스트로 해놓으면 철수의 나이를 담아놓은 인덱스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니까 A의 2는 14라고 바꿨어요. 근데 얘가 지금 리스트잖아요. 2번 인덱스 앞에서 어떤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추가됐어요. 예를 들어서 delete ages의 0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바뀌는 건 뭘까요? 철수의 나이가 아니라 0을 지우고 났으면 앞으로 한 칸씩 당겨지니까 2번 인덱스는 민수의 나이가 저장돼 있죠. 민수의 나이를 새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딕셔너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바꿀 때는 이제 뭐 에이지스의 철수 얘는 뭐 14이라고 한다면 이런 딕셔너리 철수 앞에서 여기나 여기에서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돼도 철수는 그대로 철수라는 키값이 있으니까 철수의 밸류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리스트로 할 때랑 딕셔너리로 할 때랑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이렇게 나이를 담았어요. 데이터를 넣은 순서대로 순회 출력입니다.
순회 출력. 그러면 순회를 해야죠. 일단 기본으로 키를 가져오니까 자, 이렇게 디폴트가 키니까 키만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에이지스가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데이터를 담는데 얘네들 간의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딕셔너리보다는 인덱스로 순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써야죠. 리스트는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콜앱이죠. 콜앱은 웬만하면 이제 온라인 툴이기 때문에 좀 정석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가 문법상으로는 순서가 없는데 콜앱에서는 이 앞에서 왼쪽에서부터 순서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융통성 없는 툴이에요. 그 환경에서 데이터를 넣은 순서대로 순회 출력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를 이용하면 되죠. 이 키를 가지고서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영수, 영희, 철수, 민수의 이름을 리스트에다 넣어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는 순서가 정해진 거죠. 영수가 첫 번째고 민수가 제일 마지막. 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키들 간의 순서가 주어져 있으니까 순회를 하는 걸 네임스를 순회하면 저절로 순서대로 부여하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영수, 영희, 철수, 민수를 네임에다 집어 넣으면 얘가 이 딕셔너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임에 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지스 해놓고 키로 네임을 주면 해당 밸류를 출력할 수밖에 없죠. 순서가 보장된 채로 나옵니다. 만약에 철수랑 민수를 바꾼다면 바뀌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키 이름을 중간 다리로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